자, 반갑습니다.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 여행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생방송 4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가 좀 지난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윤곽 잡혀가는 해외여행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보는 시간을 자료를 토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내일자 주요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오늘 주제가 내일자 그 메인 뉴스기는 해요. 근데 오늘 먼저 좀 사전에 몇 가지 좀 알려드릴 정보들 좀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요 데이터 바우처 무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바우처 무료 지원 사업. 그러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화.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게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선, 그죠? 박주희님, 참가 인원은 적어 보여도 알차게 야무지게 듣고 있습니다.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박주희님. 언제 서울에 근처에 계시면 언제 한번 커피 한 잔이 됐든 밥이라도 한번 살게요. 우리 서울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언제 한번 오프라인에서 보답을 좀 하는, 은혜를 보답하는 시간을 좀 내주시면 제가 언제 한번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빅데이터를 정부에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빅데이터 같은 그런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기를 줘요. 정부에서 돈을 그 회사에 주고, 그 회사는 우리 같은 원하는 사람들한테 데이터 이런 자료들을 공짜로 주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건데, 이런 사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보시면 잘 보이시죠?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글씨를 좀 더 크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왕이면 좀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좀 깨지나? 자, 데이터 지원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여행 분야도 있어요. 보세요. 대상은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기업, 뭐 예비 창업자. 그래서 분야는 여행 관광 어쩌고저쩌고인데, 우리는 여행 관광 분야만 되겠죠. 범위와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이 있어요. 데이터를 구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 관련 빅데이터, 기사나 일반 이런 매체에서 볼 수 없는 정말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새로운 데이터, 그런 통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공짜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정부에서 최대 1,800만 원을 지급해줘요.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짜로 받아보는데, 이런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업에게 돈을 줘서 이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줄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보세요. 소상공인 및 1인 기업,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실제 비용 지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단 10인 이상 중소기업은 2%를 정도를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1,800만 원의 2%, 10%면 180만 원, 1%면 18만 원, 10%면 180만 원, 1%면 18만 원. 예. 그래서 2%면 18만 원 곱하기 2 얼마야? 36만 원인가? 요 정도만 되면 요 여행 관련 데이터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 방법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모집 일정은 보시다시피 3월에서 4월 이렇게 구매하고자, 가공기업은 우리는 그렇게 해당 안 되니까 4월 13일 화요일까지 여기 그 신청을 하면 되는데, 어디다 신청을 하면 되냐면 제가 꼭 어디다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저희 트래블 데일리 배너에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여행 관련한 이런 빅데이터 같은 거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 하면 컨슈머 인사이트,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컨슈머 인사이트 찾아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컨택해서 문의하고 문의 내용 입력하고 이렇게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이 무료 여행 관련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거의 공짜로. 뭐 좀 그 자격이 좀 있긴 합니다만, 뭐 10인 이하의 작은 규모의 여행사라면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하게 어떻게 쉽게 찾아 들어가냐는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배너, 여기 보시면 배너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아까 소개해드린 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 상담 및 문의 이렇게 입력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 관련해서 앞으로 뭐 이거 되게 제가 오늘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해외 그
여행 시장 있잖아요. 그것도 관련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로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인데 로 데이터. 우리가 흔히 뭐 신문 기사에서 통계 나오고 이런 거를 보다 더 알찬 내용의 그 데이터들을, 여행 관련 데이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바우처 무료 지원 사업. 그래서 여행 관련 분야, 여기 보시면 여행 트렌드, 국내 해외, 지역 관광 경쟁력, 이런 것들 다 데이터 보실 수 있어요. 어디서 보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여기 배너 컨슈머 인사이트의 여행 데이터를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 거의 많이 마감이 됐대요. 올해는 4월 며칠까지 접수를 받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좀 있으니까 기회가, 요거를 찾아서 들어가 보시고 한번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보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전달해 드릴 말씀은, 저희가 백인 설문하는데 저기 어디죠?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 뭐 이쪽 여기 항공사 매력도, 항공사 호감도 조사 끝났고요. 100명 채워져서 오늘 오전부터 유럽 대륙 운항하는 항공사 호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명 정도 참여하셨고요. 유럽 지역, 그러니까 인천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주요 유럽 대륙 운항하는 항공사 호감도 조사입니다. 유럽 및 중동 지역 운항하는 항공사 중 호감도가 높은 항공사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충 오늘 이렇게 오프닝으로 좀 전해드릴 말씀을 좀 대충 전해드렸고요. 오늘 한 10분 정도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 한 주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라이브 생방송이래. 그 트래블데일리 매일 전해드리는 뉴스쇼, 동영상 뉴스쇼 하루 정도 걸렸죠. 제가 남원에 전라북도에 좀 취재 출장을 좀 가느라고 좀 부득이하게 하루 정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들으시는 우리 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가 계속 데일리로 매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앞서서 내일자 주요 뉴스 중에 하나 좀 우리 여행업계 정보 차원에서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분도 있었을 건데 못 보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융자 좋은 조건으로 융자 추가 경영 예산 받은 걸로 융자 해준다는 게 공식 오늘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관광업체 특별 융자안 발표됐는데요. 자, 볼게요. 2020년 융자금 상환 유예자들의 상환 유예를 1년간 또 재연장했습니다. 작년에 융자 상환하셔야 될 분들 올해 1년 더 연장이 됐으니까 조금 더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제도 들어갔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전해드릴게요. 특별융자는 코로나 이전의 신용보증 지원과 비교해도 지원 한도가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좀 올랐고요. 우대금리도 1% 적용되고 상환기간 1년 연장되고요. 보증보험 취급수수료 0.3%포인트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자, 이번에 융자, 우리 여행사나 여행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중 특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요, 4월 2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겠죠?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전국에 144개 정도 있어요. 여기에 신용보증 신청하시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특별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볼게요. 딱 보고 요거를 보세요. 요거를 특별 융자 우대 조건,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원 한도가 올랐어요. 기존에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융자 금리도 인하됐어요. 1.5%에서 1%로 굉장히 저렴한 이자죠. 상환기가 연장, 기존 5년,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는데 조금 연장돼서 6년인데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총 6년에 걸쳐서 갚으시면 됩니다.
무슨 내가 무슨 은행 금융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참. 아무튼 신용보증 취급 수수료도 인하됐습니다. 0.8%에서 0.5%로 인하가 됐고요. 요 긴급 금융지원 우대 조건 대비한 요 표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가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오늘 저희 트래블데일리 그 텍스트 뉴스에도 저희가 실어 놓을 거예요.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예. 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기상환 하신 분들 유예 추가 연장된 거 요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호텔업 뭐 기존에 이 관광과 그 관련해서 이 융자 좋은 조건의 융자는 사실 호텔 쪽이나 이런 건설 쪽 이 건설이란다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시설 자금에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관련한 분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밑에 거는 그렇다 치고 위에 거 보시면 특별융자 말씀드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트래블데일리 그 홈페이지에 뉴스 내일자 주요 뉴스 중 하나로 나갈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많은 혜택 받으시고 일단 지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좀 버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버티는데 일단 시간을 끄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잖아요. 일단 1년 이상을 버텨왔고 1년 이상을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버티려면 이건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끄는 거.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뭐죠? 그 여행이 정상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지연 작전으로 가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정대혁 대표님, 아이 참나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거 그 대표님 참 지금 여행사 분들한테 제가 이거 그렇게 받는 게 이게 참 그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예. 저도 근데 아무튼 감사하고요. 슈퍼챗 우리 정대혁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그 고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저는 그 전 국민 다 준 그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다 줄 때 1차인가 그때 받고 2차 여행사도 아니고 그래갖고 뭐 2차, 3차, 4차까지 지금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야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저는 여행업이 아니잖아요. 서비스 미디어 인터넷 신문 쪽으로 저기 돼 있어갖고 진짜 힘든 상황이 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구차하게 저 힘든 상황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냥 묵묵히차 갈 길 간다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데 뭐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예, 대표님 언제 한번 상황 좋아지면 저기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요. 예. 자, 제가 오늘 제목을요 윤곽 잡힌 해외여행 재개 조짐이라고 했는데 사실 되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재개 조짐이 있긴 있는데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뇌피셜로 이렇게 제목을 좀 잡긴 했어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방역 관련 어디죠?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신 여권도 보급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 여권과 비슷한 류의 그런 어떤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항공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해서 결론부터 오늘 방송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4월 1일날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아마 여름 지나고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이런 것들이 오늘 나온 정책들이 좀 현실화돼서 조심스럽게
뭔가 좀 인바운드가 됐든 아웃바운드가 됐든 해외여행이 조금이나마 정상 회복은 사실 당장 힘들고 조금이나마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그렇게 예상이 돼요. 예. 자, 왜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정부에서 나온 얘기들을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예,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요거는 내일자 메인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전달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제 정말 많이 기다리셨고 정말 오래 잘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2분기 지금 이제 4, 5, 6이 또 2분기잖아요. 2분기 정도만 어느 정도 버티면 3분기부터는 조금이나마 조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 뭐 정상화 수준까지 힘들더라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오늘 1일, 오늘이죠,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정례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 미디어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현재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면 그 어떤 증명서를 띄워달라면 띄워주잖아요. 요거를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디지털 증명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다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고 물론 뭐 지금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는 2차까지를 해야 되긴 하지만 2차까지 하게 되면 맞게 되면 디지털로 내가 백신 주사를 맞았다라는 디지털 증명서 개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거 잘하죠. 개발하면 금방 한 달 안에 완료는 돼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아마 되겠죠. 자, 보세요. 디지털 증명서는 당분간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용도 정도로만 쓰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여기 예방접종 추진단이 밝혔어요. 굉장히 아직까지는 모든 게 조심스럽잖아, 사실이요. 예. 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확신하기 힘들어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그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신 여권 얘기는 뭐냐면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세균정 국무총리, 정세균 정 국무총리가 1일, 오늘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백신 여권 또는 그린카드예요. 그러니까 그린카드는 그렇다 치고 백신 여권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백신 여권 또는 그린카드를 도입해야지만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 여권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 여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 기술 이거 어려운 말인데 그냥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달 안에, 그러니까 4월입니다. 4월에 인증 어플리케이션을 공식 개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다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신청을 하든지 뭐 아무튼 내가 백신 맞은 게 증명이 필요하다면 인증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4월 중에 되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나는 백신을 맞은 사람입니다라고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 되겠죠. 뭐 그게 QR코드 형식으로 확인이 되건 어떤 식으로도 확인이 되겠지. 요즘에 뭐 카페나 식당 들어갈 때 QR코드로 좀 본인 인증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굉장히 그렇다고 흥분할 건 아니에요. 백신 여건이 나온다고 해도 곧바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겠죠. 해외여행은 우리만 잘 돼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방역당국은 각국에서 논의 중인 우리나라만 백신 여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국에서 지금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외신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백신 여권이 통용되려면 백신 여권이 사용이 되려면 국제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예,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뭐 트래블 버블이 됐건 트래블 버블처럼 그런 논의가 좀 돼야 되겠죠. 근데 점점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물론 뭐 좀 열악한 조건의 나라들은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되는 나라들은, 그죠? 4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백신 여권처럼 다른 나라와의 공동 기준, 그렇죠?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필요하겠죠? 협약도 필요하겠죠? 표준화가 전제가 된다면
외국에서도 통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쓰게끔 하고 지금 그렇게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준화가 외국에서도 모든 그 웬만한 국가에서도 다 통용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인 문제겠지. 그래서 국제 표준의 어떤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뭐죠? 그 이런 거 개발할 때 국제 표준 같은 게 잘은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표준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같이 통용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개발을 하겠지. 뭐 나온 얘기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질병관리청에 저희가 엊그저께 소식 전해드렸죠. 지금 14일 자가격리, 무조건 14일 자가격리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14일 자가격리. 그래서 불만이 많잖아요, 우리 여행업계가.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보도해드린 것처럼 질병관리청, 여기서 이제 관련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4월 중에 요게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엊그저께 저희 트래블데일 뉴스에 해놓은 그 신문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트래블데일 여기 뉴스 지금 보시면 시행령을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번 이 개정안이 뭐냐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전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백신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현행 무조건적인 14일 자가격리로 인해서 국제관광이 사실상 전면 통제에 따라 탄력적 운용을 요구해 왔는데 이 입법 예고안의 경우 시설 또는 자가격리 기간을 최대 잠복 기간 내에서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기존에는 최대 잠복기가 14일이었잖아. 요걸로 무조건 했는데 이제는 최대 잠복기 내가 중요해. 14일 내에서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날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조건 14일까지 했는데 이제는 요 잠복기 14일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법을 입법 예고하겠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4월 15일까지 또는 4월 16일까지 질병관리청으로 건의를 하면 돼. 근데 여행업계는 이거 지금 14일 현행대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아니다 기존대로 14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 있으면 여행업계를 떠나거라.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 국내에서만 봤을 때, 한국 내에서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언제쯤 또 어떻게 재개가 될까는 아직은 모르고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해외여행에 대해서 재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자, 외국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드리고요. 다시 이어서 해드릴게요. 외국 얘기, 해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드리고 지금 약간 버퍼링이 있네. 버퍼링이 심하면 좀 말씀해 주세요. 해외는 그렇다 치고 국내에서 또 어떤 일이 오늘 또 얘기가 지금 나왔냐면 왜 재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지금 저만 그런가요? 저만 버퍼링이 핸드폰에서 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상하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보면서 제게 나오고 있나 핸드폰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이상이 없을 줄 알겠습니다. 자, 이상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보시는 분들. 자, 그리고 요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인천 국제공항에서 KT랑 인하대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왜 했냐면 인천공항 디지털 헬스 패스 도입 업무 협약.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디지털로 된 건강 패스 도입 관련한 이 기술적인 플랫폼, 스마트 방역 모바일 통합 플랫폼을
상반기 중 구축 완료하고 올해 3분기부터는 뭐예요? 3분기면 1, 3, 4, 5, 6, 7, 8, 9죠. 3분기부터 서비스 개시. 왜 쓸데없이 서비스 개시를, 아니, 왜 그냥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3분기부터 서비스 개시. 왜 서비스 개시 하냐? 인천공항 이용할 때 디지털 헬스 패스 도입 관련한 플랫폼, 예, 기술 개발하려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해당 서비스 구축 이후에 트래블 버블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해외여행 준비, 그 다음에 해외여행 목적지 도착할 때, 그 다음에 귀국할 때로 다 각 단계별로 안심여행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대요.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KT와 인하대병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기술적 도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국내에서 이렇게 오늘 발표가 났어요. 이것도 인천공항공사 협력 업무협약도 오늘자 발표가 났고, 앞서 보여드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의 정례 브리핑 4월 1일 날 오늘 있었던 디지털 증명서 개발 진행 관련 소식,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통해서 백신 여권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고 백신 여권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의지 밝혔고,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자가격리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련한 시행령 개정,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관련한 전문 업체와 기업들과 업무 협약 맺고 관련한 스마트 방역 모바일 통합 플랫폼을 상반기 중에 구축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들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나서 해외여행을 쉽게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19가 이게 종식은 사실상 당장 종식은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 물론 정부의 이런 방침들이 우리 여행업계를 위해서 온전히 여행업계를 위해서 해줬다고는 뭐 해줬으면 땡큐인데 뭐 그렇게는 아니겠죠.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봤을 때.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꼭 여행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들어와야 되는 뭐 상용 문제도 있고 비즈니스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가 또 뭐 어떤 상용 문제로 나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냥 마냥 지난 1년 동안 기다린 것처럼 손 빨고 기다릴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행업도 이대로 가다 이제 진짜 다 망하게 여행업의 생태계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정부에서도 모든 걸 고려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집단 면역으로 지금 더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죠? 11월 정도로 그렇게 발표했는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집단 면역이 기존에 알려진 대로 한 11월경, 가을경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을 때,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해외 나가고 해외에서 들어온 것들이 조금씩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이런 기술적인 개발, 정책적인 방안 제시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예, 제가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때쯤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하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범국가로 꼽히는 나라가 뭐 대만, 뭐 싱가포르, 홍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쪽 대양주 쪽, 우리 정대혁 대표님 그 주 지역인 저 대양주 쪽, 호주, 뉴질랜드 쪽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도 굉장히 지금 괜찮은 편인데, 좀 심각한 나라가 몇 군데 있고, 유럽 대륙 몇 개국은 아직까지 좀 심각은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예전과 같이 뭐 하루에 몇천 명 막 사망자가 나오는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전 세계 다른 나라도 이런 얘기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이미 보내드린 바와 저희 뉴스 통해서 보내드린 바와 같이 좀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 얘기도 같이 해서 좀 전해드릴게요. 자, 지금 해외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한 얘기가 아마 요 커먼 패스일 겁니다. 커먼 패스. 이게 뭐냐면 디지털 백신 여권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게 디지털 백신 여권인, 그러니까 백신 관련 여권인데 디지털로 된 이름하여 커먼 패스입니다. 요거를 이미 많은 항공사에서 지금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해외의 경우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백신 여권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건강 증명을 위한 디지털 백신 여권이 커먼 패스가 그것으로 캐세이 퍼시픽 항공의 경우요. 커먼 패스의 모바일 웹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이 있죠. 독일항공도 오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그래서 기자들한테 자료가 왔고요. 독일과 미국 노선에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오늘 4월 1일 밝혔습니다. 오늘 4월 1일이 만우절인데 이건 만우절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팩트. 예. 자, 볼게요.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의 시범 운영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해서 미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위치한 루프트한자 파트너사인 센토진이라는 검진 센터가 있대요. 여기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해당 결과를 편리하게 커먼 패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커먼 패스는요, 항공편 탑승 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용될 예정이고요. 향후 백신 증명서 또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루프트 항공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네, 해외 시장은 현재 이렇게 있다는 거고, 댓글 하나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정대혁 대표님. 다음 주 부활절 연휴가 끝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트래블 버블이 되어 양국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일을 구체적 계획으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주 부활절 연휴 끝나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트래블 버블 관련한 구체적인 것들이 계획이 나와서 발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굉장히 무척 기대가 저도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좋은 방향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모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만 지금 막 좋다고 이걸 지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같이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말씀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데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걸 막 개발하고 다른 나라 개발하고 그럴 때 뭐 아닌 말로 그 채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각 부서, 각 행정 부서가 있으니까 각 나라별로. 그래서 막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도 이렇게 좀 해주고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뭐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고 개발하는데 우리 국제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를 맞추자, 코드를 맞추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전화가 됐든 뭐 이렇게 됐든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 내 생각에 그냥 지금 이런 시대에서 그냥 각자 알아서 막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나름대로 막 잘났다고 막 개발하고 딴 나라도 지들이 잘났다고 막 뭐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자 이렇게 어떤 국제협력 체제, 공조 체제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뭐 백신 보급이라든지 백신 수급, 공급, 수요, 현황 파악하고 대략 예측, 뭐 집단 면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쯤 될 것 같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봤을 땐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공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발표 같은 것들도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정부 발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그러면 그게 나라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가 지금 못하고 있는 정부라고 하면은 좀 믿기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특히 백신 이 코로나19 상황 발생 후에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칭찬을 받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저는 자신있게 또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 잘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 선진의식이 있어서 마스크도 잘 쓰고, 우리 국민 스스로 방역을 잘해서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스스로 이런 방역 활동이라고 그래? 뭐 그런, 스스로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를 좀 부러워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런 국제 공조 하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대혁 대표님 지금 댓글 남겨주신 거와 같이 다음 주에 부활절 연휴 끝나면 호주와 뉴질랜드도 트래블 버블이 좀 되면 상황이 전반적으로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이 됐건 어디서건 그쪽이 먼저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나아지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조금 좀 빨리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발표한 거 말씀드렸지만 11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또 아무래도 여름 날씨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좀 바이러스 활동이 좀 덜 하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그 때만 남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 나온 얘기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1년 한 2, 3개월 됐죠? 한 1년 보면 돼요. 그러면 본격적인 피해도 이제 본격적인 피해도 여물대로 여물어서 더 이상 이제 버틸 힘도 없고, 그죠? 이제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그냥 시간 끌면서 어떻게든 좀 버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소식으로 그 정부에서 우리 여행 관광업계 관련해서 융자 같은 거 해준다는 거, 조건이 좋으니까 조건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그걸 받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받고, 좋은 조건이니까 받고,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고, 그걸 갖고 있다가 최대한 버티면서, 아껴 쓰면서 버티면서, 상황이 점차 좋아지면, 수익을 좀 더 발생시키면서 그런 융자금을 좀 다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좀 지금은 시간을 좀 버는 방법이, 이제 마지막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것까지 했는데, 더 힘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네. 여행업을 떠나야 돼? 여행업을 접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참 애매하네요. 그죠? 근데 어제 저희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고다 같은 데서 조사한 거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여행지, 해외 데스티네이션을 검색하는 양이 작년 12월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분위기 자체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오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분위기 같아서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거 보내드린 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 요거죠. 예. 아시아 지역 해외여행 낙관론 증가. 그래서 보면 작년 12월에는 중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해외여행지를 검색을 많이 했대. 한국은 한 군데 정도. 작년 12월에는 한국에서 검색한 게 아고다 통해서 검색한 게 방콕 한 군데 정도. 검색조차도 안 한 거야. 근데 지난 3월에는 아고다 통해서 한국에서는 무려 4군데를 검색을 했대요. 방콕, 라스베이거스, 도쿄, 발리 같은데.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이렇게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3월에는 많은 아시아 태평양은 아니구나.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보다는 심리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그러네. 이쪽은 이제 많이 해외 여행객들을 받는 입장들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죠? 예. 일본, 한국, 호주, 대만. 호주도 보면은 작년에는 발리 정도만 검색했는데 올해는 4군데 정도 이렇게 아고다 통해서 검색을 했다는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조금 전반적으로 여행 심리는 나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실시간 계신 분들이 오늘은 조금 지난주에 비해서 실시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적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혹시 우리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혹시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저만 얘기하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 그리고 또 이게 이런 얘기를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런 게 제가 무슨 무슨 그것도 아니고 무슨 뭐 미래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어떤 자료나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 요 정도 시점에서는 조금씩 가능해지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거고, 예측이라기보다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또 이제 저와 다르게 또 좀 더 전문적으로 소식을 또 듣고 정보를 갖고 계신 우리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 나중에 이걸 편집보드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한 의견과 예상을 좀 혹시 하고 계시는지, 혹시 지금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편집본을 지금 실시간 혹시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한 요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0이라고 보면 되잖아. 근데 조금씩 시작이 되겠다. 그 조금씩 시작되겠다. 언제쯤? 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각자 좀 갖고 계신 생각들이 있으시면 조심스럽게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 시기 조금씩 일어날 수 있겠다. 그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쯤일까라고 혹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그렇게 각자의 의견이 모아져서 공통 의견이 형성이 되면 대충 그 시점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세상상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인생 누가 합니까? 솔직히. 예. 야, 솔직히 말로 한 1년 반 전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진짜 꿈에서조차 누가 꿔봤겠습니까? 꿈에서조차. 특히 뭐 여행사로 치면 하나투어 뭐 이런 데가 저렇게 막 절반에 가까운 저기 직원들을 도려내야 할 만큼,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진짜 꿈도 안 꿔봤네. 꿈도 안 꿔봤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항공이 멈출 줄 누가 꿈에라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대혁 대표님은 7월에 분위기가 업되고 8월쯤 시작될까. 조금 일찍 잡으셨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그죠? 7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동남아를 많이 가거든. 어쨌든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데, 태국 이런 데 많이 가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방역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 잘 외신에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유럽에 잘 사는 국가들은 조금 아직까지 방역 사태가 좀 그렇고. 그렇다면 어디야 지금? 어딜 가야 돼? 하와이 이런 휴양지를 먼저 좀 가야 되는데, 하와이는 그렇다 치고 뭐 몰디브나 이런 데는 좋은데 지상비가 좀 세고, 또 여름에 더우니까 그렇다면 호주나 대양주 쪽이 그나마 좀 물망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국의 여행객들이 지금 뭐 외신 같은 거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가면 어떠한 지금 뭐 좀 봉변을 당할 그런 위험이 항상 있어서, 아시아 여행객,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조금 많이 조심하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해외여행을 또 마음 편히 가기도 조금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는 개별적인 문제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 정대엽 대표님 같은 경우 댓글에서 이제 7월에 분위기가 업되면서 8월쯤 시작될 거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11월, 10월 정도로 보고,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의견을 댓글 나중에라도 좀 모아보면 대충씩 조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보일 것 같아. 근데 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올 다가오는 겨울에는 예년 대비 한 30% 회복만 돼도 좋겠다. 30%. 그래서 좀 더
집단 면역 11월 기점으로 한국 같은 경우 생기면 한 30%에서 많으면 한 40%,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하긴 좀 그래. 왜냐면 2019년이 최고치를 쳤기 때문에 그게 인바운드가 됐건 아웃바운드가 됐건. 근데 또 그 머릿수로만은 그런데 각 여행사나 뭐 각 업체에 따른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가장 표준이 되는 그 기준점은 2019년은 거의 최대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인아웃바운드의 평균치 정도, 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대비 예년 대비, 그러니까 예년이 낫겠다. 2019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때 예년 대비 겨울에는 한 30에서 최대 40% 정도까지만 올라와 회복이 돼도 사실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상황이라는 거는 한번 좋아지면 이 분위기를 타서 계속 좋아질 수 있거든. 나쁜 분위기도 한번 나빠지기 시작해서 꺾일 때 푹푹 떨어지잖아요. 근데 상황이 좋아지려면 또 한번 올라치기 시작하면 또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 아닌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마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좀 좋아지길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걸 유아린TV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기자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셨군요. 정다혜 대표님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1개국과 먼저 트래블 버블 같은 것을 개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TF팀 꾸렸다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아마 제일 먼저 트래블 버블을 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대만이 확률이 가장 높죠. 그죠? 그리고 대만에서도 이미 한국이 그 다음 트래블 버블 어디지? 대만이 어디랑 맺었지? 싱가포르입니까? 홍콩입니까? 아무튼 싱가포르인가? 팔라우. 대만이 팔라우랑 지금 4월 1일부터 오늘부터 했잖아. 트래블 버블을. 그 다음 순서로 한국을 지금 찍었잖아. 그래서 먼저 트래블 버블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데 가장 지금 확률상 높은 국가는 지금 대만이 우리나라 트래블 버블 1호로 개통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현상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대만이 좀 그걸 받쳐주면 대만이랑 한국이 트래블 버블이 되면 좋지 않겠냐, 그죠? 그런 생각을 좀 예상이 돼요. 정대국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처음에 퍼스트가 어느 나라와 개통을 하냐, 예? 그쵸? 대만이랑 싱가포르. 근데 싱가포르이 의외로 좀 깐깐해. 의외로 좀 깐깐한 것 같아. 근데 대만은 나름대로 방역도 잘했고 그렇다고 대만이 뭐 허술하다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는 좀 깐깐한 면이 없잖아 있어. 그죠? 결국 우리나라가 뭐 좀 더 과한데, 그죠? 아무튼 그래서 대만이나 싱가포르 둘 중 하나인데 제 생각은 대만이 확률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 오겠죠. 좋은 날 오고 좋은 날 오면 또 아시다시피 우리 또 물론 저보다 더 우리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한국인의 그 어떤 여행에 대한 그 욕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히 바라옵기는 진짜 우리가 그동안 못 벌었던 거 1년 이상 못 벌었던 거 이상으로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 좀 읽어드릴까요? 정대혁 대표님, 호주와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경우 별도의 방역 조치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쵸. 그렇죠. 호주와 싱가포르도 그렇죠. 호주와 싱가포르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호주, 싱가포르도. 예.
호주가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아 진짜 호주가. 그다음 우리 오마이걸 유아린 TV님 댓글 남겨주셨는데, 대만을 해야 LCC들이 더불어 살아날 때.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오마이걸 유아린 TV님도 옆에 계신 분이라, 대만이 되면 LCC가 움직이겠죠. 이게 제가 또 빠뜨린 얘기인데, 이 트래블 버블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뭐가 필요해요? 항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이 필요하면은 당연히 부가적인 여러 가지가 또 같이 살아나잖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지금 이게 폭망한 것처럼 살아날 때 또 같이 살아나거든. 그러면 그동안 쉬고 있거나 뭐 저기 됐던 뭐 우리 승무원분들, 항공업계 종사자들, 관련한 업종 쫙쫙쫙쫙 같이 가지를 쳐고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것처럼 어디가 됐던, 물론 아무나 되면 안 되겠지. 좀 방역이 좀 우수하고, 또 우리 국민 정서에도 납득이 되고, 베트남은 방역이 베트남은 일단 강제적으로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이번에 또 그 문제도 그걸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뭐 재밌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 터지면서 우리한테 그때 굉장히 섭섭하게 한 몇몇 그 도시와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외교 문제, 이것도 하나의 외교니까, 외교는 항상 상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에서 일을 하면 우리도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하면 일을 하고, 그쪽에서 하나를 뺏어가면 우리도 하나를 뺏어오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상호주의잖아요, 외교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여행시장이 뭐 상황이 좋아서 재개가 되면 문을 여는 순서와 방식도,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가만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상이 좀 돼요. 그죠? 제가 그쪽 외교 쪽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외교는 상호주의니까, 상호주의에 입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정 대표님,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관광 회복 도약 자금 관광, 그리고 마이스 소상공인 5,000개사 업체당 200만원. 이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추가행정 예산안 통해서 확정된 예산안들을 보도해 드렸고요. 그런데도 아마 이거 못 받으시고, 요것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 좀 헤아려 줘야 돼. 서울시가 됐든 정부가 됐든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지원을 받는 거가 뭐 여행업계 뿐만이 아니라 사각지대, 지원금의 사각지대가, 저 같은 사람도 사각지대긴 한데, 뭐 그거 못 받는다고 뭐 불만만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속상하고 조금 좀 답답하긴 하지만, 뭐 그건 그거고, 전 또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또 사는 게 최선인 것 같아서, 정부에서 판단해서 자격이 안 됐으니까 뭐 이래저래 했겠지. 근데 그거 갖고 뭐 한숨 쉬는 것보다는 아무튼 뭐 제 할 일 열심히 하는 게 낫고, 그럴 바에는 그냥 아쉽지만 한 군데라도 가서 광고 영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댓글 남겨주신 것처럼 트래블 버블 일단 퍼스트 트래블 버블 가장 첫 번째 누구랑 어떻게 하냐, 언제 하냐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뜨면은 이제 뭐 항공사도 어느 정도 한 명이라도, 일단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일단 회사 잠깐 쉬고 있는 분들 다시 복직해서 일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거니까. 일단은 내년 초까지 우리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영업이 지정이 됐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딱 지원받고 혜택 누릴 거 누리면서, 혜택을 누린다는 표현도 여기서 어울리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지원 받을 거 받으면서 우리가 좀 일단 좀 지금부터는 지공작전, 시간 버티는 작전, 좀 따져가면서 버티는,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한없이 마냥 기다렸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감안해서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대략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말씀을 대략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정부 내에서도 오늘 4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백신 여권 도입 적극하겠다, 기술 개발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해외 항공사나 해외 시장도 지금 그런 마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 여행 재개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슬슬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뭐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한 가을역, 초가을역 쯤에는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여행 재개가, 해외여행 재개가 조금씩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좀 해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시간 들어와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임스 건님 방송 시작 전부터 기다려서 방송 시청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주희 선생님 실시간 참여 감사드리고요. 정대엽 대표님 저희가 실시간 시작하고선 두 번째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예. 쉽지 않은 형편, 서로가 다 어려운 형편인데 저 용기 내라고 커피 한잔 하라고 슈퍼챗 쏴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마이걸 유아린TV님은 우리 정말로 제가 감사드리는 우리 저희 고객이랬다. 구독자분의 한 분이십니다. 매번 잘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 컨텐츠 올라가는 거 컨텐츠마다 밑에 보면 저희 채널 자율적 후원도 계좌 같은 거를 좀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채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기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채널 후원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지원 부탁드리면서 그것을 저희가 또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또 좀 더 좋은 컨텐츠 부지런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일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죠. 하지만 한 번 방송, 두 번 한 방송, 컨텐츠 하나 만들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만들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꾸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데일리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함이 저희의 특징이자 장점이자 내세울 만한 것 중에 유일한 겁니다. 그 와중에 내용도 알차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용기 좀 북돋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절기는 지났죠, 그죠? 근데 이제 황사니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는 좋아져서 좋은데 공기가 많이 안 좋네. 오늘은 좋은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좀 더 알찬 소식, 흥미로운 소식, 그 다음에 정보가 될 수 있는 소식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 오마이걸 유아인TV님 저녁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박주인 선생님 주말 잘 보내시고 제임스 선생님, 제임스 건님 자, 편안한 휴식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